하는 건데 그렇군요.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계엄이 일어나긴 했다고 하지만 기억이 안 나고 이 두 분들은 만 20살이 되기 전에 18살 첫 투표권을 가질 때 전직 대통령이라는 탄핵된 대통령을 둘이나 보게 되고 심지어 계엄까지 실시간으로 목격한 세대가 됐어요. 은소영 그때 12월 3일 날 혹시 뭐 하고 있었어요? 저는 그때 한 밤 10시 반에 제가 다음날 친구 생일이어서 인터넷으로 선물을 막 찾아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저희 학원 단톡방에서 야, 계엄이 터졌대 이러면서 친구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사실 계엄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았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어머니한테 바로 여쭤봤어요. 엄마 계엄이 터졌다는데 계엄이 뭐야?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되게 분노를 하시면서 그 군사 정권이 정치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상태가 된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전에 서울의 고음이라는 영화를 봤었어요.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사실 그 봤을 당시에는 그냥 역사적 사실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겼던 그런 건데 제가 그 상황이 영화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을 내가 직접 겪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되게 무서워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되게 놀랐었어요. 무섭군요. 12월 3일. 저는 그때 기숙사에서 중간고사 한 3, 4일 전이어서 공부를 기말고사 3, 4일 전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뒤에서 딱 오더니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는 거예요. 저는 당연히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. 농담으로 한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가장 먼저 어머니 생각이 났었어요. 어머니가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계엄이 터지면 혹시 제가 1987 봤던 것처럼 잡혀가서 고문당하시고 막 협박당하고 이런 게 아닌가. 서울의 봄도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맞서 싸워서 이룬 민주화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고. 그러니까 이게 투표라는 거하고 계엄은 양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. 비상계엄 결국은 이제 군대에 의한 통치, 군에 의한 통치가 이제 비상계엄인데 이게 45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고 여기 이제 비상계엄에는 이제 헌정질서라는 게 이제 무시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, 욕구, 인권과 자유에 대한 열망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. 근데 저항하면 이제 진압하고. 근데 진압의 방식이 그 전에 경찰이 진압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. 군에 의한, 무력에 의한 진압이 이제 이루어지는데, 그럼 필수적으로 이제 살상이 벌어지죠. 근데 살상하면 또 저항하고. 이게, 우리 실제 45년 전에 겪은 거기도 하지만,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이 군 통치가 시작되고 저항하고 살상이 벌어지고 다시 또 저항하고 이게 막 악순환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고문하고 투옥하고 이제 실종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르헨티나가 유명하잖아요.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소설 속에 또는 우리 학생들 중에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벌어졌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 속 얘기? 그 영화 속 이야기? 이게 현실에 튀어나온 거잖아요. 저도 사실 끔찍했죠. 근데 우리는 간접적이지만 동시대에 있었던 일이니까. 저는 광주 5.18 민주화 운동 그 기간에 전 광주 하면 탁 떠오르는 게 관이에요, 관. 그 태극기 덮인 관 쫙 늘어서 있잖아요. 그 관이 없어가 난리였다는데. 그리고 그 사람 유족을 만났는데 그 사진 중에 보면 이게 몽수부대원들이 다리 잡고 질질질 끌고 가는 그 묘를 제가 갔다 왔거든요. 이번에 5.18 때. 근데 그 장면, 본봉으로 내리치는 장면.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. 정말 끔찍한. 지금은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조금만 삐끗했으면 성공했으면
정말 끔찍해요. 일단 우리 이 자리에서 이런 건 없죠. 네, 네, 이런 건 뭐 당연히 없고, 모든 걸 군이 통제하고, 또 미운 사람들은 군사재판으로 잡아다 단심제로, 또는 뭐 삼심하더라도, 그냥 뭐 재판에서, 그 계획서에도 있잖아요. 유력 인사는 죽이거나, 이제 군사재판 해부해서 사형 또는 무기를 선고해가지고 제압한다. 이 계획서에 있어요. 실제 그렇게 됐겠죠. 끔찍한 일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공포가 빠르다는 게 우석군이 어머니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무서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참 가슴 아픈 말이고 혹시 두 분 우리 후보님이 라이브 영상으로 송출하는 거 보셨나요 혹시? 네, 저는 봤어요.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셔서 바로 보시고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담을 넘으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전 되게 그 당시에 처음 그러니까 표면으로 느껴보는 공포? 그 공포를 처음 느꼈었거든요. 현실에서. 네, 현실에서 처음 느껴봤거든요. 근데 그 라이브 방송을 보고 약간 뭔가 계엄 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미세한 그 희망, 확신 같은 게 되게 이렇게 나오면서 저라면 진짜 무서워서 뒤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결단력 있게 바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제가 책임자인데 가면 어떡해요.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되죠. 근데 그런 경우 가끔 있긴 하죠. 우리 역사에서 아까 많죠. 세월호 노래도 많죠. 부르셨지만 네. 그 친구들 반응이 사실 좀 궁금해요. 제 딸도 고1이어서 단톡방 내지는 DM으로 서로 그날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친구들 반응은 어땠어요? 개업에 대해서? 기숙사가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. 그래서 다 같이 와 이거 진짜 말이 되냐? 이게 완전 정신 나간 거 아니야?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각자 패드랑 노트북을 다 모아서 이재명 대표 라이브도 켜놓고 MBC, SBS에 주진 라이브 이런 걸 다 켜면서 지금 국회의원 몇 명 왔어. 지금 군이 얼마나 들어왔어. 여기 막 깨지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 막 공유하면서 다 같이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봤던 것 같아요. 윤소영 양은 어떠셨어요? 제 친구들은 그 상황 자체를 모두가 미쳤다.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사실 그 당 정치적인 그거를 상관없이 다양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친구들 모두가 이거는 잘못됐다, 계엄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같이 분노를 하고 심지어 한 친구는 실제로 국회까지 나갔었어요. 그 당시에.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도 그 당시의 상황을 되게 잘 인식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제가 그날 이제 계엄 해제를 하고도 계속 이제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국회 안에 우리가 비상 대기를 했는데 이제 새벽 돼서 이제 바깥 상황이 좀 궁금하니까 이제 담당 쪽으로 가서 몰래 바깥 상황을 쭉 봤는데 거기 담장에 앉아가지고 붙어서, 담장에 붙어서 네. 끌어안고 자는 졸고 있는 그 학생들 많았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. 네. 노트북 놓고 이렇게 공부하는. 근데 제가 나중에 당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텐트를 설치해 드렸는데, 갔더니 전부 젊은 학생들이 노트북 놓고 공부를 왜 그러냐 했더니 시험 기간이라는 거예요. 시험 기간이죠. 근데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라는 네, 것 맞습니다. 같더라고요. 네. 시험 기간인데 국회 앞에 와가지고 국회를 이제 지키면서 시험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걸 보고 이 나라에 진짜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. 이렇게 헌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그 사적 욕망으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누군가를 대량 학살해 가면서 권력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한심한 정말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막고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 시험 기간에 와서 또 지키면서도 또 미래를 준비해야 돼. 공부는 하고. 맞습니다. 네. 이걸 보고, 정말 이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. 싸우면서 일하자. 뭐 그런 거 있잖아.
또 힘들 싸움도 때 즐기면서 싸우면서 네, 일하자. 네. 두 개 동시에 하는.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압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는데 그게 그 DNA가 남아 있는 거다 그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었고 그 후에 이제 뭐 이제 계엄 해제 후에 이제 탄핵 의결 과정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 그 현장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주로 20, 30대 젊은이들이 많았어요. 맞아요. 뭐 밤새고 이런 걸 거의 젊은이들이었는데, 이게 이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겠다, 희망이 있겠다,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생각보다 10대 연설자들도 많아서 부산의 그 유명한 연설자도 그랬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네, 맞아요. 네, 정치적으로 깨어있다, 올바름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이 두 분의 삶에 혹시 어떤 상처도 좀 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긍정적 변화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계엄이 혹시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게 있을까요? 저는 사실 계엄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그게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이후로 학교에서 고3이 되고 나서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선택을 해서 듣기 시작을 했더니 그 계엄이 얼마나 그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배웠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중요한 것을 이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하셨던 것에 제가 되게 그 큰 일이었구나 이거를 좀 더 표면으로 깨닫게 된 거죠.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역사적으로나 그 학교에서나 이 수업을 할 때 그런 제대로 된 그 교육 과정을 하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거죠.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사실들이잖아요. 물론 계속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막 하진 않으니까. 근데 이 사태 이후로 사실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배우게 되니까 좀 더 이게 계엄에 대해서 더 알게 됐고 이 사회의 정치 구조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저한테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공부하는 시간. 전 그것도 궁금해요. 인스타나 뭐 X나 이런 소셜미디어 하시잖아요. 계엄 이후에 혹시 친구들의 그런 소셜미디어 분위기가 좀 바뀌었나요? 저는 저보다는 이 친구가 좀 더 대답을 잘할 것 네. 같아요. 인스타를 안 하시는구나. 솔직히 좋아요.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나 보네. 저는 제 친구들은 다들 막 응원봉 들고, 저는 물론 없지만 제 친구들 막 집에 응원봉 4개씩 들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. 그거를 들고 실제로 제 친구 2명이 갔었어요. 그 시위를 갔었어요. 응원봉을 들고. 그래서, 그게 막 스토리에 올라오기도 하고 하면서, 와, 너희 진짜 대단하다. 나는 그 시험 기간이라 그 시간이 없고, 저희가 입시를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입시 시작을 해서 시험 기간이라 시간도 없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걸 갈 수 있어? 이러면서 너희 진짜 멋있다. 나도 나중에 꼭 데려가줘.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. 물론 그 뒤로 시간이 없어서 실제로 못 갔지만. 인스타를 안 하는 우석군 정치학자로서 좀 저는 현재 판결에 대한 분위기도 어떻게 다들 받아들였는데 저희 딸내미 학교에서는 그걸 송출해서 생방송으로도 봤다라고도 하더라고요. 어떠셨어요? 일단 친구들이 다 같이 현재 판결을 봤었는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. 어쨌든 저희는 다 무조건 내려줘야 되는 판결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근데 너무 오래 끌려서 불안한데?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당연한 결정이 당연하게 내려져서 다행이고 이제 앞으로 더 잘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를 현재 판결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. 그런 거죠.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 합법적인 국가 운영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. 너무 당연하지. 네.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다.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처음 느낀 사람들이 많죠. 너무 당연한 건데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기나 뭐 음식이나
아니면 뭐 가족의 품이나 뭐 이런 당연한 일상들 그 귀한 줄 잘 모르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잠시 깨지거나 사라지면 그걸 이제 그 체감하게 되죠.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이게 제가 한번 한 2번 굶어봤잖아요. 아, 너무 근데- 오래 굶으셨어요. 그러니까 네. 정말 뭔가를 섭취하면서 산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. 예, 그런 거라든지 또 죽을 뻔하고 나니까 푸른 하늘.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또 행복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 내란 사태를 지금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지금 이 순간들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. 세월이 지나고 나면 세계 역사에 남을 위대한 평화혁명, 정말 아름다운 혁명이죠. 정말 엄중하지만 아름답죠. 평화적이고. 쉽지 않거든요. 보통 피가 튀고, 부서지고, 누군가 죽고 다치고, 원래 이 과정들은 그래요. 권력을 놓고 싸울 때는 이렇게 되는데, 그런 게 없이 2번이나 이런 무혈의 평화혁명이 있었던 대한민국, 지금의 이 순간. 이거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정말로 엄청난 사건으로 연구하고 또 평가받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기록을 좀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체감했지만 다음 세대들은 또 체감은 못하고 전애들은 옛날 이야기 또 지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이렇게 좀 느낌이 사라진 영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걸 위해서 저는 기록을 좀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본 게 있어요.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김은수 학생이나 그 주변 또는 우리 김우석 학생이 느꼈던 느낌 또는 어머니의 행동, 잘 모르는 어머니의 행동도 있겠죠. 이런 것들 다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.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보통 우리는 역사적 사건들을 하면은 5인, 10인 이러잖아요. 네. 근데 우리는 이 수백만이 참여했단 말이에요. 그것도 누가 특별히 튀어난 도드라진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럼 기록을 남기냐. 제가 이제 공략하긴 좀 그런데 실제로 할 건데 딱 이 빛의 혁명에 참여한 기여한 모든 국민들한테 포상을 할 것 같아요. 국가의 이름으로 우리 네. 공동체 이름으로. 네. 그래서 포상이라면 대단하냐 각자가 이 빛의 혁명 기간에 기여한 내용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. 네.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으로 도장 찍어서 인증해서 이런 과정에 참여했고 그럼 그거 다 기록으로 남잖아요. 그럼 본인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어때요? 괜찮아요? 전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. 소중한 역사는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으로만은 네. 잘 보존이 안 되는 사라지죠.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꼭 기억이 되기 위해서라도 기록되고 남겨야 한다. 그 도장 하나가 도장일 수 있지만 역사적 행위이거든요. 그렇죠. 그 인증을 기록이죠. 한다라는 것 자체가.